자, 이제 구무원 7급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11번까지 해설했고요. 이번 시간 12번부터 25번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역시 고유어입니다. 고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낯선 고유어 쪽에 가깝죠. 1, 2, 3, 4번 중에서는 상없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문 규정에 한글 맞춤법에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크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왔던 사례가 아니에요. 자, 문맥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1번을 보면 또다시 생각이 빚 먹거나 하면 애쓴 보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생각이라는 거와 빚 먹다와는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때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이면서 뜻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때는 잘못이라는 뜻의 접두사인데요. 문제는 생각이 잘못 먹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잘못했는데 생각이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빚 들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은 접두사 빚을 쓰는 것은 똑같지만 빚 먹다와 빚 먹다라는 것은 빚 들다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접두사 빚만 같은 파생어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들다는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생각, 마음. 그래서 생각이 잘못 들었어요. 생각을 잘못한 거죠. 이것을 빚들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빚 먹다는 톱이나 칼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이제 톱질 사실 살짝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두꺼운 나무에 이게 톱질하게 되면 처음에 딱 들어가서 계속 이게 이제 스냅을 이용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면 어때요? 톱이 이렇게 약간 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빡빡해지고 힘이 막 더 들게 되죠. 그럼 다시 빼야죠. 빼서 다시 한번 수평으로서 균형을 맞춰야만 톱질이나 칼질을 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톱이나 칼질과 관련된 것이지 생각과 관련된 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빚 들다라고 고쳤고요. 자,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 등이 잘못 들다 이렇게 제가 뜻을 넣어드렸고 만약 고친다면 빚 먹다라는 것은 톱이죠. 나무를 벨 때 톱이 빚 먹으면 힘이 2배로 든다. 잘못 먹었다 이렇게 하죠. 톱질하는데 잘못 먹었다라고 말이죠. 자,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이나 톱 같은 게 비뚤어지게 잘못 들어간 것을 빚 먹다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어른에게 그런 상 없는 소리.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하는 그 상에 없다를 지금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 없다라는 것은 상스럽다, 약간 막되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치살린다라는 것은 이것도 접두사 치와 관련되어서 위로라는 뜻인데요. 위로 칭찬하는 거. 우리 같으면은 이미 복수표준어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칭찬, 지나치게 칭찬. 마치 우리가 막 비행기 태운다라고 하듯이 치키다. 또는 뭐 축혀 세우다. 또는 뭐 역시 치켜 세우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칭찬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상관을 지나치게 칭찬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했다. 맞고요. 자, 4번도 접두사 대가 붙어 있는 대 알다라는 것은 조금 아는 건데요. 충분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불충분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대. 그러니까 조금 아는 거죠. 즉 그 문제를 조금 알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덤비다가 망신을 당했다라는 부정의 의미. 이런 접두사 대를 쓰는 것 중에서는 대 삼다 이런 말도 있고요. 대 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완전히 삼지 않은 거죠. 완전히 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거 이런 걸 대알다. 조금 삶았는데 완전히 삶지 않은 걸 대삼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단어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상없다, 막대고 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치살리다, 지나치게 치켜 세우다, 축혀 세우다 또는 뭐 추워주다, 추워올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칭찬의 의미라고 했고요. 자, 대알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대가 불완전하게, 불충분하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거, 자세히는 모르고 조금 아는 걸 대알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대알다라는 단어도 역시 제가 또 많이 평소에도 좀 언급했던 그런 단어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13번. 자, 글의 제목을 뭐 비문학의 영역으로 저는 주었고요. 물론 이제 평론이기 때문에 평론도 넓은 의미의 어찌 보면 문학의 글이기는 하지만 비문학적인 글이라고 보고
특히 우리는 청록파 시인 박목월이죠. 조지은, 박목월, 박두진 중에서 원래 청록파의 대표적인 청로루라는 시, 그래서 이제 청록이 된 건데요. 청로루라는 시를 썼던 박목월 시인이나 아니면은 뭐 물새알, 산새알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박목월의 시들이 또 유명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박목월은 자신의 자전적인 시, 바로 내용에 의하면은 어떤 층층계라고 하는 이제 시를 쓰면서 시인의 생애, 즉 가난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글을 써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의무적으로 써요. 이것은 원고지라고 하는 희곡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긴 하거든요. 쇠사슬로 칭칭 동여맨 원고지 복장을 한 아버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가족들은 아빠를 돈으로만 여긴다라고 하는 이근삼의 원고지라고 하는 이제 희곡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어떤 고달픈 삶과 그래도 또 연민과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견뎌야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죠. 자기 연민의 어조를 통해서 시인의 격조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학으로서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바로 1959년 6.25 직후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또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원고를 써야 해요. 의무적으로도.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 시 층층계라는 이제 시의 일부의 지금 해설들이 나와 있네요.